학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직히 요즘 진짜 숨막히게 돌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코딩 언어 쏟아지지, 두꺼운 전공 서적은 끝도 없지, 쏟아지는 과제 하느라 밤새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친 듯이 변하는 기술 시대에서 단지 공식 달달 외우고 코드 몇 줄 더 짠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혁신가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 무기, 바로 과학기술인을 위한 성장의 독서법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무기부터 과학기술인의 3대 지적 자산, 능동적 독서법, 5단계 실전 엔진, 그리고 마침내 통합적 혁신가로 거듭나는 과정까지 쭉 한번 훑어볼 건데요.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손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생존 도구가 들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시죠. 섹션 1, 변화의 시대.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최신 기술이 내일 당장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요즘 같은 시대. 진짜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속도 전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저 선, 바로 특정 기술의 수명입니다. 진짜 씁쓸하지만 오늘의 최신 스펙이 내일의 내 것이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위를 향해 쭉 뻗어나가는 선이 있죠? 이게 바로 독서를 통해 얻어낸 사고 방법론의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독서는요, 그냥 유행하는 트렌드 뒷공무니만 쫓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어디서 영감을 얻지?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건 진짜 평생 가는 무기거든요. 섹션 2, 과학기술인의 3가지 지적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독서가 우리 같은 미래의 혁신가들에게 세워주는 3가지 아주 든든한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3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지식의 확장, 다학제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통찰.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술만 다루는 오퍼레이터가 될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혁신가가 될지 그 운명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 3가지 지적 자산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짝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 지식의 확장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저자가 수십 년에 걸쳐 뼈 빠지게 쌓아 올린 통찰과 경험을 단 몇 시간 만에 내 머릿속으로 통째로 다운로드하는 거랑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전공 공부를 깊이 있게 파고들려면 결국 이런 넓은 지식의 토대가 탄탄하게 받쳐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두 번째 기둥은 다학제적 사고입니다. 요즘 세상 문제들 진짜 복잡하잖아요. 기후위기? 공학적 지식 하나만으로 풀릴까요? 절대 아니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떤지 다 얽혀있단 말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이나 사회학적인 시각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의 언어와 논리를 꿰뚫고 있어야 남들은 절대 못 보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꽉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 기술의 무게를 견디는 윤리적 통찰입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질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윤리적 책임감도 덩달아 무거워지죠. AI 편향성 문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이슈들, 이거 기술만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인문학적 베이스 위에서 윤리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과학기술인만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책은 지식의 보고이자 동시에 사고 방법론의 훈련장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책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엮어내고 비판하고 또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아주 빡센 훈련장인 셈이죠. 섹션 3, 수동적 텍스트에서 능동적 대화로.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는 확실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방법론,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죠. 화면에 극명하게 비교된 2가지 모습이 보이시죠? 글자를 그냥 눈으로 쓱쓱 스캔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자랑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티키타카 하면서 이건 왜 이렇지? 진짜 그런가? 하고 의문을 던지고 대화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책을 그저 소비하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섹션 4.
5단계 능동적 독서 엔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전공 공부나 연구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지식과 통찰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능동적 독서 엔진입니다.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는 5단계 사이클이 보이시나요? 목적을 세우는 것부터 독서 후 토론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명심하실 점 하나. 처음부터 이 5단계를 기계처럼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부 스타일이나 전공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입맛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바로 목적 설정입니다. 일종의 나침반을 세우는 거죠. 목적 없이 무작정 책을 펴는 건 나침반도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백 페이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 지금 특정 기술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거야? 아니면 사회적 논쟁거리를 찾고 있는 거야?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 다양한 분야 탐색입니다. 학부생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전공 서적에만 푹 파묻혀 사는 건데요. 맨날 똑같은 논리 구조, 똑같은 언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 사고방식도 필연적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익숙한 전공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훌쩍 뛰어넘어서 역사, 철학, 문학 같은 전혀 다른 동네로 꼭 한번 놀러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전문가의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의 분야 안에서만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장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앞으로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터널 비전, 즉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거든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함정에서 빠져나왔다면 3단계는 비판적 독서입니다. 머릿속에 돋보기를 하나 딱 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책에 적혀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논리적 근거가 뭐지? 숨겨진 구멍은 없나? 끊임없이 따져 물으면서 저자랑 지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게 계급장 떼고 맛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얻은 지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4단계 독서노트 작성의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스쳐 지나간 건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내 언어로 곱씹어서 적어둔 건 평생 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둥둥 떠다니던 파편 같은 정보들이 노트를 거치면서 여러분만의 쫀쫀한 지식 지도로 싹 세팅되는 거죠. 이거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마지막 5단계는 인사이트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키는 독서 후 토론입니다. 나 혼자 읽을 때는 절대 안 보였던 맹점들이 아예 다른 전공을 하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랑 떠들다 보면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이해도를 점검하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이죠. 섹션 5, 고립된 전문가에서 통합적 혁신가로. 자,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능동적 독서 엔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대로 장착하고 나면 과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두세 개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죠? 왼쪽을 보면 숫자랑 수학 공식에만 파묻혀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통합적 혁신가를 보세요. 기술과 인간 사회를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내고 있습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할 줄 아는 기술. 결국 그것만이 살아남고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독서라는 건 세상을 향해 꽉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창문을 얼만큼 열지, 그리고 어떤 빛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지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평생 성장하는 학습자의 길을 선택하실 학부생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시겠습니까? 이 기분 좋은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